네, 안녕하세요. 네, 숭실대학교 김상욱 교수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부터서는요, 우리가 학습 심리에 대한 부분을 알아볼 거예요. 자, 학습 심리는 뭘까요? 네, 심리라고 하는 거 보니 보이지 않는 거네요. 자,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성적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아이들이 나는 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질문도 잘 안 해요. 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요, 아이들이 학습에 의한 어떤 과정이나 상황에서 나타내는 심리적인 부분에 대표적인 5가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개념을 알아볼 생각입니다. 학습 심리 하면 딱 떠오르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으로서 조금 더 전문적인 역량을 조금 높였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되고요. 저도 교육심리 상담학 박사지만 항상 고민하고 항상 연구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자기 효능감이고요. 두 번째는 정서지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과 망각, 네 번째는 우리가 알아볼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동기, 학습 동기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학습 성격에 대해서 알아봄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행동에 대한 기본적인 심리적인 베이스를 전반적으로 조금 학습을 해볼 예정입니다. 대신 이 학습 심리 시간은 길거나 따분하지 않을 거예요. 왜? 짧고 또 정확하고 또 그걸 가지고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코칭을 할 예정이어서요. 선생님들께서 이걸 통해서 현장에서 조금 더 자신감 있게 내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아이들을 이해하시고 또 부모님과 상담하시는 그런 전문가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시간 자기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요, 자기 효능감이란 무엇이지? 라는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도 제가 선생님들께 선생님, 자기 효능감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답변을 하시겠지만 정확성 내지는 내가 정말 자기 효능감을 알고 있어? 라고 하는 혼란스러움을 경험하실 거예요. 그래서 개념 정리를 정확히 해드리고 또 자기 효능감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부분을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에게 교사 코칭할 수 있는 또 효능감을 높이는 우리 아이들이 잘 해낼 수 있는 이런 지도법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순서적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선 자기 효능감이란 자기에 대한 효율적으로 능력을 잘 쓸 수 있다는 감은 느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정리를 하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일을 해낼 때 효과를 내가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여기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아이들한테 왜 공부에 대한 부분에서 왜 흥미가 떨어지는지 또 이 아이가 충분히 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것을 끝까지 하지 못하거나 중간에 되게 의존한다고 하죠.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통해서 내지는 어떻게 보면 해설지를 통해서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선생님들이 한번 해봐 잘할 수 있어 라는 표현을 많이 쓰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나는 어떠한 사람이야 또 나는 어떠한 걸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정확하게 자기 안에 이렇게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다시 말하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 요즘에 이제 이런 자기 효능감 레질리언스 이런 표현을 해서 많이 이게 두 분의 아이들에서 보셨겠지만 거기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많이 실패해봐요. 다시 도전하고 오뚜기처럼 다시 도전하고 이런 가운데에서 효능감이 높아진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여러분들도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다 거의 외동이고 또 아이들이 되게 귀하게 자라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이런 어떤 실패 경험 또 무엇인가 부정적인 경험을 했을 때 스스로 일어나는 힘이 좀 부족하다. 그럼 이것도 자기 효능감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학습 효능감에 대한 개념 부분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학습적 문제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 아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태도. 평소에 자신감이 높은 아이들은
아, 이런 게 어려움이 있었어?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하고 이거를 받아들이지만 내가 평소에 자신감이나 나에 대한 어떤 가치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정적으로 경험했던 아이들은 또 어려워. 난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이 학습적인 부분에서만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학습 효능감이 낮다라고 하고요. 자, 한 예로, 자, 얘가요, 다른 건 잘해요. 자신감이 넘칩니다. 실제 그런 아이들 많죠. 부모님들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아이들. 그런데 중요한 건 공부만 하면 위축이 되고 아이가 스스로 뭔가를 해내질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효능감, 학습 효능감 이걸 딱 구분하진 않지만 실제로 자기 효능감이 낮은 아이들이 학습 효능감도 떨어질 확률이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유아나 초등학교 시기에는 이런 자기 효능감과 학습에 대한 부분의 부정적인 경험으로서 오는 학습 효능감이 조금 다르게 아이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아이들이 학습에 뭔가 충실하고 또 뭔가 호기심을 느끼고 막 끝까지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을 잘하게 우리가 이끌어주는 교육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셔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자기 효능감, 자, 학습 효능감. 제가 또 구분을 해 놓으니까 오히려 조금 어려우신가요? 사실은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도 아마 느끼실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이 시간에 이만큼 가르쳐서 이렇게 이끌면 이 아이가 이만큼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그게 효능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내가 주어진 시간에 이 문제를 풀어서 이 문제를 내가 잘 맞출 확률이 내가 봐도 100%는 아니어도 90%는 돼요 라고 하는 확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자, 자기 효능감이 높으면 어떤 주어진 과업, 숙제든 시험이든 이것을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잘 수행합니다. 실패하더라도 혹시 틀렸더라도 괜찮아. 좌절로부터 빨리 회복하는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해요.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이후로 많은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많이 위축돼 있거나 스스로 하고자 하는 동기가 좀 낮아진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효능감 아이들에서 충분히 이제 가족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높아요 생각보다. 자, 그런데 낮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높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높게 해야 돼? 중요한 건 지금 낮은 아이들을 봐야 이 아이들 상대적으로 높게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낮은 경우에는요. 잘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고 난 못해요. 자신에 대한 자아상이 부정적으로 굳어진 상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흥미도가 동시에 같이 떨어지는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자, 선생님도 알겠지만 그러면 너는 지금 초등학생이고 너는 지금 선생님 이야기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하면 오를 수 있다니까 라고 하는 말이 이 아이들한테 자기 효능감에 영향을 줄까요? 네, 주긴 줍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의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어떤 자신에 대한 자아 개념의 상태, 여기서 자아상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괜찮은 아이야 이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이런 경험을 해봤어 라고 하는 내 자아상. 부모가 넌 정말 천재야. 넌 진짜 똑똑해. 이런 말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실제로 자기가 경험해 보았더니 요거는 재미있어. 과학은. 영어는 재미가 없어.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아이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자신에게 주관적으로 맞추어서 내 자아상이 긍정적으로 올라가야 된다. 자,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지도해야 될까요? 해볼까? 라는 표현이 아무래도 이끌어내는 건데, 자, 이런 게 있어. 이 중에서 조금 쉬운 거부터 하나씩 다시 도전해볼까? 그럼 이 아이가 그래요. 이건 나 알아요. 이게 좀 헷갈려요. 이런 구분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도의 수준이면 다 풀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말하면 이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가치 내지는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 혹시라도 내가 이걸 풀다가 혹시라도 틀리면 옆에 친구는 맞아버리면 난 창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자신의 잘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포기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말로 뭐예요? 시도조차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도가 떨어진다는 표현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요. 자기 효능감이 학습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로 말을 하고 있죠. 자기 효능감은요. 학습 장면에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또 가지고 있는 기대를 말합니다. 실제로 우리 이제 성인이 되어서 우리끼리는 누가 너한테 뭔가를 기대해 하면 기대하지 마, 불편해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은 특히 이제 유아 시기, 초등 저학년 시기 요럴 때 이 아이들은 자신한테 부모나 선생님이 너 좀 잘할 수 있어, 이번에 시험은 잘 맞을 것 같지 않니? 이렇게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는 자신을 관심 있게 뭔가 챙겨준다, 내지는 자신을 좀 사랑해준다, 이런 걸로 받아들여.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것이 타인이 자신한테 기대하는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믿고 나한테 기대를 하는 거야. 이번 시험에 내가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하면 이렇게 점수가 나올 거야 라는 거. 이런 부분을 자기 효능감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 능력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 내 능력에 대해서 평가 절하를 한다 라는 부분은 아이한테 상당히 학습에 있어서는 불리한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학습 효능을 어떻게 높여줘야 될지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아이들, 그러니까 아이들이 좀 구분을 해봤더니 자기 효능감이 높은 집단의 아이들이 있더라. 이 아이들은 낮은 집단의 아이들보다 문제를 더 정확히 풀고, 자, 그냥 잘 해결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문제를 정확히 풀어내고 오답 문제와 같은 유형의 문제들을 되게 호기심 있게 보고 더 많이 선택해서 해결하려는 경향성이 높더랍니다. 자, 다시 말하면 뭐예요? 자기 효능감을 높여줘야 되는 이유, 이제 이해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문제풀이의 정확성을 높이고 또 오답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여기 있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의 자기 효능감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자기 효능감을 어떻게 살펴보면 돼요? 너 잘할 수 있니? 그러면 네 그러겠죠. 네, 그렇지만 잘할 수 있지만 정확히 잘해내는 부분을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그게 있습니다. 약간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그러죠? 너 충분히 잘할 수 있어, 어머 어쩌면 이렇게 잘해내니, 이런 칭찬, 이런 부분이 아이들한테 많은 어떤 지지가 되는, 또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내가 그랬었나? 근데 실제로 선생님 해보니까 정말 풀어보니 어렵지 않네? 그러면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게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기 효능감이 좋은 건 알았어요. 왜 낮을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기 효능감이 낮은 이유가 뭐지? 라는 거예요. 자기 효능감이 낮은 이유는요, 여기서 나와 있죠. 과거의 실패 경험입니다. 사실은 실패 경험 이러니까 조금 성공했어 이런 표현 같은데, 그게 아니고 약간 부적응 내지는 실수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선생님, 저도 다 실수의 경험이 있죠. 자, 그렇지만 이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둘러싸고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 실패 경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은 충분히 어려울 수 있고 또 여러 번 풀어봐야 되고 이걸로 인해서 걱정할 건 아니야 라는 어떤 피드백을 받았으면 이 아이는 이런 과거의 실패 경험으로부터 이 학습에 대한 효능감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학생이 뭔가 내가 스스로 나 스스로가 그러니까 실패자, 그리고 이런 생각이 계속 경험이 쌓여요. 그러면 자기 효능감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이 아이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초등학교라든가 이런 시기 때는 이런 문제에 대한 부분은 우리도 어렸을 때 많이 어려워했어. 그렇지만 이 문제를 두 가지, 세 가지로 쪼개서 앞에 부분 이해하고 중간 부분 이해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어렵지 않아. 또 하나는 액티비티한 어떤 다양한 게임이나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가 기억해내는 능력을 많이 확장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면 이 아이들은 나도 할 수 있어 라는 자신감 생기는데, 너는 왜 그 점수만 받았니? 그리고 뭔가 친구들과 내지는 다른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 시험에서 원하는 점수를 아니면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또 실패 경험을 하고 난 뒤에 난 왜 이렇게 못할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면 결국엔 뭐예요? 우리 수포자, 뭐 영포자 이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아주 할 수 없다는 아주 낮은 효능감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이거는 선생님들도 그럴 거예요 라고 예측하고 계셨겠지만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해본 것에 대한 선생님들에 대한 어떤 경험담, 또 아니면 조금 더 많은 곳에서 공부를 잘해서 두각을 나타냈던 선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조금 이런 것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너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너의 장점은 이런 거야 라는 부분을 좀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경험을 어떻게 다루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 가는지, 그리고 옆에서 선생님이 또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아이에 대해서 코칭하고 위로해 주는지, 지지해 주는지에 따라서 자기 효능감이 높아질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패 경험을 해봐야 그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이럴 땐 이렇게 하는 거야 말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어떠한 상황, 또 경험을 해보게 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이죠. 그래서 실패라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경험이 이 아이들의 학습 효능감까지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 부분을 알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잘 같이 지도해 주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교사로서 내지는 선생님들이,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들에 대한 자기 효능감과 연결되는 학습적인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까? 첫 번째도 자신감, 두 번째도 자신감, 세 번째도 자신감이에요. 근데 자신감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 경험이 필요해요. 자, 어떤 경험이 있냐면 부정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긍정적인 경험도 필요한데, 부정적인 경험일 때는 아니야, 이런 부분은 다 어려울 수도 있고 이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려주시고, 이 긍정적인 경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잘할 수 있게. 왜 인간은 그거 있잖아. 학습을 우리가 배우다 보면 자기가 너무 쉬워하는 건 재미없어. 조금 더 도전할 수 있는 이런 난이도의 어떤 상황, 또 학습적인 어떤 그런 것을 동기를 부여를 해줘서 이 아이가 더 도전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달할 수 있는 작은 학습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한다. 사실은 이건 학습 행동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목표를 세운다라는 건 시간표부터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써서 내가 정리하는 게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복습이라는 것을 하는 학습 활동도 있어요. 이런 학습 행동에 대한 부분을 정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목표 세워봐. 쉬운 거 뭐 몇 페이지 풀어본다고 오케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정말 하나를 제대로 풀어보더라도 이거에 대한 원리를 정확히 이해했는지, 아니면 아이가 재미있는 어떤 영어에 대한 부분을 습득할 때 어떠한 놀이나 어떠한 상황 설명이나 아니면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먼저 좀 아셔야 된다. 그리고 이 아이가 해내는 것에 대해서 즉각적인 어떤 반응, 선생님의 피드백이 있을 수 있을 정도의 목표를 세우게 해야 돼요. 자, 내가 해줄 수 없는데 애가 이거 해볼게요. 왜? 관심 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은 그래? 오늘은 이 너가 틀린 5문제 중에서 2문제만 정확히 다시 한번 풀어보고 설명에 대한 부분을 요만큼 종이 한 장에다 해왔으면 좋겠어. 이런 정확한 목표를 주고 이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왔을 때 칭찬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목표가 어떤 부분이 생기는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또 지도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세 번째 보시면 스스로, 그러니까 아이가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정해주시거나 엄마가 정해주신 것보다는, 부모님 정해주신 것보다는 스스로 정하고 도전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실패합니다. 어렵죠. 새로운 거 배우고 나면 어렵죠. 실패하더라도 알 때까지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본다. 자, 우리가 틀린 문제 풀어봐. 그러면 아이가 또 다시 문제를 풀어서 잘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양의 문제를 풀다 보면 실제로 아는지 정확히 모르는지를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정확히 인지할 때까지, 대표적인 개념 문제나 대표적인 심화 도전 문제 같은 경우는 알 때까지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경험을 꼭 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지지해 주시고
또 아이들의 관계를 잘 맺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맺어야 되는 거는 오늘 처음 시작하는 학습, 뭐 이런 학습적인 효능감, 자기 효능감도 있지만 뒤에 아이들의 학습 성격이 있어요. 예, 그 부분까지 정확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아이들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만들어서, 왜? 내가 아이한테 하는 행동이 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기준이 아닌 아이들의 성격과 아이들의 환경을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끔 지지를 해준다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높일 수 있을 거예요. 왜? 선생님이 나한테 기대를 하고 있어. 선생님이 나한테 기대를 하고 나도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라는 마음이 들도록 선생님들이 도움을 주셔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학생들의, 그러니까 다른 선배나 아니 좋은 본보기가 되는 여러, 뭐 에디슨도 좋습니다. 다른 학습 성공의 대리 경험을 통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 서로 주고받는 소통을 통해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이 사람은 이렇게 했대, 이 언니는 이렇게 했대. 그래서 자신만의 공부법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효과적으로 무엇인가 원하는 정도의 어떤 점수 내지는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해서 지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바로 드러나거나 바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싫어요 하는 애들, 내일도 싫어요, 올해도 싫어요 할 거예요. 자, 이 아이들이 왜 싫을까? 선생님 궁금한데, 우리 누구누구는 선생님이 이런 걸 보니까 이런 걸 잘하는데, 자, 이런 어떤 소통부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의욕이 떨어져 있고 자신은 조금 위축돼 있고 자신감이 낮아져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 학습 효능감, 특히 자기 효능감을 이끌어줘야 되는 역할을 선생님들이 잘 하셔야 아이들의 학습에 능률이 오른다라는 거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학습 효능감은 뭐가 좋다고 그랬어요? 부모님 상담할 때도 꼭 쓰셔야 되는데, 학습 효능감이 높은 아이들은 문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꾸 실수하지 않는다. 또 하나, 이 오답노트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스스로가 체크하는 아이들. 그래서 우리가 자기 효능감을 꼭 높여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관여를 하셔야 된다. 그럼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비법, 부모님들하고 상담할 때 있잖아요. 얘가 맨날 안 하려고 그래요, 맨날 미루고 자신감도 없어요, 이런 표현 많이 쓰시죠. 실제로 그 이전에 이 아이가 어떠한 학습에 대한 경험을 했는지 다 중요하고요. 부모님하고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어린 시기 때부터 부모님과의 어떤 애착 형성, 신뢰감 있는 관계가 중요하다. 아까 이제 교사하고도 말했지만 이 부모님하고도 정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어머님이 아이들에게 자기 자신, 너는 충분히 잘할 수 있고 엄마가 기다려줄 수 있고 나는 충분히 너를 믿는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계속 아이들하고 관계 형성해서 양육을 통해서 지도해 주기를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부모님이 학원에서 아니면 어떤 아이하고 학습 과정, 교육 과정에서 아이들이 맞는 수준을 계속 맞춰서 올라가고 있는데 부모님의 수준은 뭐예요? 이만큼 이미 선행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가 원리를 정확히 아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말하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학습 방법을 선택하게 하고 잘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을 아이에게 지지해주는 역할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모 상담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기 효능감과 또 연결되어 있는 학습 효능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심리를 들여다보니 아이들이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시간을 통해서 아셨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 잘 해내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혹시 이제 이 자기 효능감에 대한 부분에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기초 또 기본 심화 과정 교육을 계속 이수하셔서 선생님들의 전문 역량을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자기 효능감에 대한 학습 심리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서지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